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새만금 상설 공연과 전북 브랜드 상설 공연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3억 원을 지원했는데 공연 수입이 2억 원에 불과해 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새만금에서 열리는 상설 공연입니다. 아리울 스토리로 알려진 이 공연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새만금의 볼거리를 위해 7년째 장기 공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한 예산만 18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연 수입이 8천만 원에 그쳐 17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전북예술회관에서 시작된 전북 브랜드 공연 춘향도 낙제점입니다. 지난해 15억 원을 지원했지만 공연 수입은 1억 원에 그쳤습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과 전북 브랜드 공연은 지난해 모두 33억 원을 지원받고도 공연 수입 2억 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적자만 31억 원으로 민간 사업이었다면 진작 퇴출됐을 경영 성과입니다. 전라북도는 긴급 대책팀까지 꾸려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람객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상설 공연의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패스하고 연결하면서 적정 폭의 수익은 좀 올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 구조 조정을 고민하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 다른 콘텐츠로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두 개의 상설 공연은 대중성이 부족한 데다 홍보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상설 공연을 예술의 고장 전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끌고 가야만 하는지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급식 비리 교장의 재임용 사태는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식 비리로 파면된 뒤 재임용된 교장은 끝내 자진 사퇴했습니다.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 이유였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감도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논란이 된 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에도 파면되고 5년이 넘으면 학교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급식비를 횡령해 파면됐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장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또 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아들인 이 교장은 재단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의 경우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계기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새로운 사회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으니만큼 가장 큰 적폐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에 온심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학법 개정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사학 지원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을 두고 전주시의회와 주민들이 대립하면서 전주시 내 쓰레기 수거 차질이 넉 달째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중재안이 가닥을 잡으면서 수거 대란의 해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어른 키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뜩이나 비좁은 인도를 모두 차지한 곳도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질은 지난해 말부터 넉 달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등 쓰레기 시설을 유치한 시설 주변 주민들과 전주시의회가 시설 운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탓입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바꿔 전주시가 주는 주민지원금의 현금 배분을 금지한 데 이어 주민 감시원 권한과 수혜 축소를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전주시와 협약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거 대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재안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금의 현금 배분을 허용하는 대신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같은 감시원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원 수를 연차적으로 절반가량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강경하던 시의회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소각장 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가 최악은 피하자는 공감대 속에 해결의 기로를 막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동안 부진을 면하지 못하던 전북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대부분 크게 신장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위기가 가장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67%나 신장했습니다. GM 대우의 신차 발표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그 내수 판매라든가 수출이 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박 수출이 끊겨 총액은 4.6% 줄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11.1% 성장해서 곤두박질하던 수출 실적이 바닥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전라북도 주력 수출 품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과 종이 제품 정도를 뺀 10대 품목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합성 수지 등의 신장세로 55%나 증가하면서 지난달 중국 수출은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음식료나 화장품 업종에 피해가 있지만 도내 수출 품목이 소비자보다는 중국 기업이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수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이나 중국의 추가 조치가 나오면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해상 인명구조 합동훈련이 부안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부안 격포항을 떠난 여객선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해경 상황실에는 긴박한 목소리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함정들은 빠른 속도로 여객선에 다가섭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낀 일부 승객들이 잇따라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선장님, 승객들의 안전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곧바로 표류하는 승객 구조에 나섭니다. 마지막 승객은 위치를 확인한 헬기가 구조에 성공합니다. 불이 번진 여객선에서는 승객들이 슬라이드를 이용해 무사히 탈출합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여객선 화재를 대비한 인명구조 훈련이 열렸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해상 탈출 체험에 동참했습니다. 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배웠는데 생활에서 너무 유익한 정보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훈련에는 3,000톤급 경비함정 등 선박 13척과 헬기 2대가 동원됐습니다. 해양 구조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체험형 현장 훈련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과 시민들의 해양 안전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 실전 상황에 맞는 해상 훈련이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어제 전국 250군데 투표소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당초 약속과 달리 공개돼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퍼진 문서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65.6%, 나머지 후보는 25% 미만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은 캠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제 투표에 참여한 5만 명 가운데 11,000여 명의 득표를 합산한 것에 불과해 정확한 통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민주는 무분별한 투표 결과 유포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일 경우 엄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익산 함열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함열의 종개 농장에서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17일 AI 발생이 확인된 함열 산란계 농장에서 2.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발생 농장에 있는 닭 3만 3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안에 있는 농장 2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취약계층의 파산 관제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산하금융복지상담소 상담을 거쳐 파산을 신청하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에게 파산 관제인 선임 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변호사 등이 대신 대응해주는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1,000만 원어치의 전북 투어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구매한 전북 투어 패스를 전국 회원사들에게 선물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투어 패스는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로 지난달 공식 발매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신발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70만 원 상당의 신발을 훔친 혐의입니다. 진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척과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진안군 마령면 한 마을에서 술에 취해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고모인 80살 이모 씨를 비롯해 마을 주민 3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6도, 전주 15도 등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원 시내 주요 관광지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남원 감성여행 코스가 개발됐습니다. 총 5km 거리의 감성여행 코스는 광안로원에서 출발해 금수정과 남원 공설시장, 만복사지, 남원성, 만인의총 등 12곳과 연결돼 남원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I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취소되면서 가격 하락 우려의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에 따라 딸기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무원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딸기 팔아주기 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임실군이 농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임실군 의료원은 체외 충격파 치료기 등 최신 치료 장비를 도입하고 임실 버스터미널에서 보건의료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부터 수도 사용량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직접 가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장비를 활용해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